그랜저 공식 결함이 18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마 차주들도 이 정도로 많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랜저 판매량이 지금 상당하죠. 우리가 끝나면 3년 만에 10만대 클럽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10만대 클럽이라는 건 이제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되는 차한테 붙는 타이틀인데 지금 무상수리랑 리콜 건수만 18건에 달한다는 거죠. 자동차 안전연구원하고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무상수리를 4건이나 동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상수리가 진행되는 건 차체 제어 장치, 통합형 전동 브레이크, 사용자 인증 무선 통신 제어기, 백판넬 몰딩 하단 센터 리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차체 제어 장치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차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작동 불량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통합형 전동 브레이크는 간헐적으로 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무선 통신 제어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사용자 인증을 점검하는 문구가 노출 조건이 아닌데도 나오는 가능성이 나타났고, 백판넬 몰딩 하단 센터 리브는 트렁크 쪽 부품이거든요. 트렁크가 열려있을 때 이 부품의 문제 때문에 배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서 무상수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수리 대수로 따지면 차체 제어 장치는 65,800대가 넘고요. 통합형 전동 브레이크는 7,000대 가량, 사용자 인증 무선 통신 제어기는 57,1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백판넬 쪽은 64,400대가 넘는데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든 차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는 올해에만 무상수리 16건, 리콜은 2번, 총 18번에 달하는 공식 결함을 달성한 겁니다. 목록을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나 많은데요. 시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엔진 경고등, 누유, 도어 핸들 터치 센서 작동 불량, 조립 누락, 트렁크 배수 문제, 경사로 정차 시 밀림 현상까지 문제도 엄청 다양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기업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근 기업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한 나라의 거대 기업이 몰락하면 그 나라의 제수산업 전체가 몰락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력을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제조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경쟁력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특히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보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나 G80, 카니발, 레이 이런 차들은 출시된 지가 꽤 됐잖아요. 원래 출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BM도 리콜 문자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오거든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거나 특정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알림 문자가 오고, 그래서 최근에도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무상으로 교체를 받고 왔습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는 꼭 신차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을 모니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고객한테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수리나 리콜을 한다고 해서 뭐라 할 건 아니라고 보는 건데, 두 번째는 그랜저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랜저는 출시 후 한참이 지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게 다른 거죠. 신차 품질이라는 게 언제 결정이 난다고 보냐면 오히려 저는 출시 후 1년이 아니라 출시 직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시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오류를 잡고 개선해서 내보냈느냐가 출시 직후에 성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서 일정 수준 이상 판매량이 나온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고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랜저는 출시 직후부터 문제가 꾸준합니다. 심지어 한 차종에서만 18건이나,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BM은 한 차종에서 1년에 많아야 2건 정도라고요. 심지어 그랜저는 문제도 너무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조립 누락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장 6개월 동안 18건이나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연구원들은 뭘 한 거고 테스터들은 뭘 했냐 이겁니다. 출시 전에 위장막 씌우고 돌아다녔잖아요. 이때 대체 어떤 걸 테스트한 거냐 이거죠. 위장막을 씌우고 돌아다닐 때 최대한 많은 오류를 잡아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연구원과 테스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현직 연구원들이 말대로 회사 구조적으로 테스트 기간과 기회가 줄어든 거라면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보통은 위장막을 씌우고 돌아다닐 때 최대한 많은 오류를 잡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랜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오류를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는 건 그만큼 예기치 못한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 생기면 이 오류를 경험하는 차주들이 다른 차종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현대차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차라는 걸 알았으면 테스트를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죠. 심지어 출시일을 미루는 것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랜저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차가 아닙니다. 미국에 팔고 있는 차도 아니고요. 완전 내수용 차이
차이입니다. 그랜저 출시가 조금 늦는다고 국내에서 안 팔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무리하게 출시해서 고장 6개월 동안 무상 수리와 리콜 18건이라는 오명을 쓰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오해도 하나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만 문제가 많고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논리를 많이 펼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거든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대기아차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갔죠. 기아 보이즈라고 해서 도난 문제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일단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이 현대기아차의 도난 사례는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취지를 보면 되는데 이건 도난에 취약한 차라는 거지 차에 불량이 생겨서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18개 도시가 현대기아차한테 리콜을 요구했지만 미국 당국에서는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안 갔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미국 JD 파워에서도 신차 품질 평가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JD 파워에서 현대기아차가 상위권을 차지하면 JD 파워가 현대차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 댓글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위가 아주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현대차가 전체 17위, 기아는 5위, 제네시스는 4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현대차가 17위를 유지한 반면 기아는 9위, 제네시스는 무려 1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JD 파워는 워낙 유명합니다. 그 해 연식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렌트하거나 리스를 한 소유주한테 9개 부문, 223개 항목에서 경험한 품질 불만을 조사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100대당 품질 문제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서 순위를 결정하고요. 올해 업계 평균은 100대당 192건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100대당 188건, 기아는 170건, 제네시스는 176건을 기록해서 순위가 떨어진 겁니다. 왜 순위가 떨어진 건지 보니까 JD 파워 설명은 이렇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및 자동 긴급 제동과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다수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가지 품질 문제 중 7가지가 전기차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알파 로미오 같은 차가 상위권에 있잖아요. 다치, 램, 알파 로메오 이 브랜드들 모두 전동화 모델을 팔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이 과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전동화로 많은 비율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특히 요즘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가 정의된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문제를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인 그랜저에서 가장 많은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이긴 해도 기존보다 소프트웨어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도 아닌 내연기관차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단순히 전동화 시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전동화 비율이 많아지든 소프트웨어 비율이 많아지든 간에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 전에 이런 품질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빠르게 이런 문제를 잡지 못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이것도 잡기 벅차일 거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차까지 말썽이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품질 경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품질 경영 선언 이후에 실제로 품질이 많이 좋아졌냐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던가 실내 구성이나 소재, 옵션, 승차감 이런 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류의 범위라던가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라던가 이런 게 나아졌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거나 이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2020년 10월에 취임한 이후에 같은 해 11월에는 노조 지부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만나서 품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도 보면 조립 문제로 부상 수리를 진행했고 조립 품질 같은 게 나아졌다는 걸 증명할 숫자 데이터 같은 것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품질이 안 좋다는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타랑 폭스바겐을 어떻게 잡겠어요? 품질 혁신을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